북유럽 5개국의 암 발병률을 기후가 따뜻한 인도나 태국과 비교했을 때 북유럽 5개국의 암 발병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온도와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전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열에 취약하다는 이론에 바탕을 둔 치료 방법인데, 암 주변 부위의 온도를 정상세포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암세포는 파괴가 일어나는 온도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상세포는 전혀 상관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었죠. 사실 온열암 치료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게 좀 있었습니다. 열이 암에 그렇게까지 안 좋게 작용을 한다면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 간의 암 치료와 관련하여 어떤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 혹은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암 치료에 어떤 이로운 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들이었죠. 이에 대해 여러 문헌과 자료들을 찾아보니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우면서도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는 정온동물이라고 합니다.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인데, 보통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요. 의학적으로는 구강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직장 체온이 38.2도 이상이면 발열, 즉 열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 알아야 할 개념은 체온과 발열입니다. 우리가 체온을 높게 유지한다는 건 말 그대로 기초 체온을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흔히 열이 나는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간뇌에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자율신경과 호르몬 등에 의해 열 발생과 열 방산, 즉 열을 생산하는 것과 열을 방출하는 두 가지 사이의 평형으로 일정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평형이 깨져서, 즉 열을 많이 발생을 시키거나 혹은 열을 방출시키는 게 감소를 하게 되면 열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거나 암에 걸렸거나 내분비 질환 등 열의 발생이 올라가서 발열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열사병이나 일사병의 경우에는 열의 방출이 줄어들어서 발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체온은 말 그대로 신체 내부의 온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약 5배 정도 증가하고, 반대로 1도가 떨어지면 30% 정도 감소한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기온,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의 온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후적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사람의 체온은 점차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일본의 연구진들에 의하면 우리 체온은 50년 전에 비해 1도 정도 떨어졌다고 하고, 또 스탠포드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800년대 이후로 미국 국민들의 평균 체온은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진 건 아닌지, 그 결과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에 더 잘 걸리는 상황이 된 건 아닌지 궁금해진 거죠. 유럽 키프로스 의과대학에 콘스탄티노스 보스카리데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가 시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 사이의 암 발생에 대한 연구인데, 2017년 분자생물학과 진화라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전 세계 186개국에서 시행된 어떤 암 발병률과 이와 관련된 유전자에 관련된 연구 240건을 비교 분석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 결과 매우 춥거나 장기간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거나 높은 고도에서 생활하는 그런 환경 등이 암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캐나다 북부나 알래스카 등 연평균 기온이 낮은 지역의 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점도 하나의 근거가 되었고요. 또 북유럽 5개국의 암 발병률을 기후가 따뜻한 인도나 태국과 비교했을 때 북유럽 5개국의 암 발병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높다고 하고요. 극심한 추위는 우리 몸의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데, 이런 환경에 노출이 된 사람들은 세포의 사멸을 막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갖게 되고요. 이러한 변이로 인해서 우리가 암 발생에 취약해지고 암 발병이 올라간다는 거였죠.
사실 통계적으로만 보자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식의 결론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같은 문화나 같은 생활 수준을 가진 나라 안에서 지역별 기온 차이에 따른 암 발생률 차이라면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온 이외에도 변수가 전혀 통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온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생활 수준, 문화 등도 차이가 나고요. 당연히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것 등이 모두 다릅니다. 실제로 암 발생률의 차이가 기온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의 나라들은 약간 선진국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도 발달이 되어 있고 진단율에 차이가 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반면 낮은 온도가 암 성장을 저지시킨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의하면 낮은 온도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열을 발생시켜야 되고요. 이때 열을 발생시키는 갈색 지방이 많이 활성이 된다고 합니다. 암은 분열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때 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갈색 지방이 암이 써야 될 포도당을 대신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암은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성장이 느려지고 억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장암이나 유방암, 췌장암에 걸린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4도 정도 환경에 적응을 시킨 생쥐와 30도 실내에서 생활을 시킨 생쥐를 비교를 해보니 더 추운 곳, 즉 4도에서 생활을 시킨 생쥐는 종양의 성장도 느려졌고 생존율도 2배 정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온도와 암과의 관련에 대한 몇 가지 연구들을 통해 그 연관성을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기온은 올라가는 데 비해 평균적인 사람들의 체온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근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요. 에어컨이나 여러 난방기들처럼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보급이 되니까 체온은 조금씩 낮아진다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기초 체온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말초혈관까지 혈관이 이완이 되고요. 전체적인 세포의 활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암세포 역시 우리 몸의 세포가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이 활성도가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암세포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정상세포보다 먼저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고주파 온열치료 같은 방법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반면 체온이 낮아지면 전체적인 세포 활성이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암 치료에도 안 좋게 작용을 합니다. 다만 낮은 온도에서 우리 몸은 기초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를 더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 암세포가 사용할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이 억제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딜레마 같습니다. 세균에 감염이 되면 굶어야 하는지 잘 먹어야 하는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처럼요. 잘 먹어서 면역력을 키워 세균을 이겨내는 게 맞는지, 굶어서 세균도 에너지를 못 가져가게 굶겨 죽이는 게 맞는지 논란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체온은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면역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또 암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질환들에 대한 영향도 생각해 보았을 때 일부러 낮은 온도에서 생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의 경우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부작용도 경감시킬 수 있고요.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